2024년에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하다 보니 이 상황이 이상하고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주체는 좋든 싫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상에 익숙해지고 이를 점차 받아들이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세계 주요국들이 2022에서 2023년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현상이 2024년에는 다소 완화되지만 주요국의 목표물가 수준인 2%에 부합하게 떨어지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2023년은 긴축의 시기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0.25%였던 기준금리를 짧은 시간 내에 5.5%로 올려놓았다.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곧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높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 2024년 하반기에 물가지표가 확실히 안정화될 경우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향후 물가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혹은 시스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오직 물가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강한 긴축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경제가 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Fed는 9월 FOMC 후 경제 전망을 통해서 2023년과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1.0%, 1.1%에서 2.1%, 1.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은 저성장을 더 고착화한다. IMF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 3.5%, 2023년 3.0%, 2024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 성장률 3.8%에서 3.9% 수준을 밑돌아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선 기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힘든 상황에 내몰린다. 기업과 가게가 쪼들리니 정부도 예산 지출을 확장적으로 펼칠 수가 없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수준이 수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거칠 수 없고 세출을 많이 늘릴 수도 없다. 정부 지출도 쪼그라들기 때문에 경제가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첫째, 고물가 고금리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억누르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의지를 부추기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한파나 폭설과 같은 계절적 요인과 설수요가 맞물려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고물가는 유독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초점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를 확충하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짜더라도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경제가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침체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나라들도 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주요 신흥국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교역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저성장의 고리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선제적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기업이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고민해야 한다.